오, 와, 봐봐요. 이렇게 쉽습니다. 이러니까 일부러 덱스패드를 지원하지 않는 거겠죠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비용입니다. 우리 BPD님께서 또 호기심으로 지른 삼성의 덱스패드를 한번 리뷰해볼까 하는데요. 요거 왜 샀냐고요?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. 너무 이상하게 많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왜 그러지? 해서 한번 사보셨다고 합니다. 이게 원래는 갤럭시 S9의 사전 예약 기념품으로 막 뿌려댔어요. 그래서 그때 좀 가격이 좀 내려가다가 갤럭시 노트 9이 출시되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언팩 행사 때 갤럭시 노트 9은 덱스패드가 필요 없다. 내장되어 있어서 바로 선으로 딱 연결을 하면 쓸 수 있다. 이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 없어진 거잖아요. 그래서 또 2차 떡락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한 2만 원 중반대 가격으로 사실 수 있어요. 덱스패드 무엇이냐 많이 궁금하시죠? 이제 핸드폰을 마치 하나의 미니 PC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외부 모니터만 내가 따로 가지고 있다 하면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작은 미니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도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가격은 싸지만 은근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되게 알찹니다.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. 한번 뜯어볼까요? 구성품 살펴볼까요? 원래 손으로 뜯는 것보다 이렇게 칼로 테이프 부분만 잘 잘라내 주는 게 더 좋습니다. 열어보죠. 어우, 이렇게 뻑뻑해. 됐다. 오, 이렇게 생겼어요. 마치 계산기처럼 생겼지만 계산기가 아닙니다. 일단 덱스패드 1세대는 이렇게 거치대형 모양이었다면 이거는 이렇게 눕혀서 터치패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덱스패드입니다. 그리고 이게 2만 원 중반대지만 참 괜찮은 친구인 게 케이블이 참 많아요. 또 이거 그냥 사려면은 10,000원, 9,000원 짜잘하게 나가긴 하지만 그것도 꽤 부담스럽거든요. 충전 어댑터, USB 타입C 케이블이 있고요. 요게 이제 덱스패드와 모니터를 연결할 때 쓰는 HDMI 케이블입니다. 짜잔!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덱스패드를 한번 볼까요? 그래서 이 밑에다가 핸드폰을 딱 끼워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두껍냐? 핸드폰 쓸 때 또 발열이 심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쿨링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. 이 안에서 이제 공기가 뽕뽕뽕 이렇게 나와가지고 핸드폰의 열을 또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. 포트도 꽤 괜찮게 있어요. USB 포트가 2개가 있거든요. 이거는 2.0짜리입니다. 이게 HDMI, 그다음에 이게 충전할 때 쓰는 포트입니다.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. 갤럭시 S8 제품과 이 덱스패드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케이스가 두꺼우면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자,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정방향으로 딱 입력해 줍니다. 약간 기다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. 이 핸드폰 화면을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윈도우나 어떤 맥 프로그램을 보듯이 새로운 환경이 딱 떠요. 이 핸드폰을 마치 터치패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 뒤쪽에다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플로 들어갈 수 있어요. 확인. 이렇게. 오, 대박. 대박 좋은데? 또 다른 거 볼까요? 인터넷 한번 켜보죠. 인터넷 따닥 누르면 인터넷이 딱 켜집니다. 이야, 완전 컴퓨터인데?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키보드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유튜브도 켰어요. 유튜브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 와, 대박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근데 조금 깨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하면은 휠이 되거든요. 자, 한번 클릭하고 옆에 전체 화면을 누르면 자, 와, 대박. 이런 식으로 영화도 보거나 아니면 예능 짤 보거나 다시 보기를 하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. 사실 영상이 4K를 지원하면은 더 좋은 화면으로 볼 수 있겠죠? 약간의 깨지는 문제는 있겠지만 뭐 만약에 모니터가 이것보다는 살짝 작은 편이다 하시면은 꽤 좋은 화질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PC 버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엑셀. 자,
문서 작업도 할 수 있어요. 지금 키보드도 연결을 시켜놨거든요. 다 됩니다. PD님, 여미, 귀요미, 댓글, 좋아요, 구독. 자, 뭐 이런 거 다 되고요. 단축키도 다 먹힙니다. 자, 컨트롤 X, 컨트롤 V, 컨트롤 C, 컨트롤 V 이런 거 다 됩니다. 오, 신기하죠? 그리고 이 덱스패드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덱스패드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영상을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기 위함일 것이고, 그럴 텐데 이 넷플릭스 어플은 안 됩니다. 넷플릭스를 딱 켰는데 자, 재생을 눌러요. 그러면 그냥 이 화면입니다. 자, 이걸 눌러도 쬐끄만 화면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인 거죠. 게임도 마찬가지예요. 리니지 2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과 협업을 했던 게임이니까 이 큰 화면으로도 게임이 가능해요. 대부분의 게임 어플들이 넷플릭스처럼 작은 화면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타깝거든요.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삼성 덱스 실험실이라고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앱의 크기를 일부 딱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. 다른 게임들이 큰 화면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. 배틀그라운드가 작은 창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 실험실을 켜놓은 상태에서 큰 화면으로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게요. 참고로 옆에 보이시는 덱스 표시가 보이는 이런 게임들 보이시죠? 이런 게임들이 큰 화면에서 덱스를 지원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. 배틀그라운드 실행합니다. 자, 이렇게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할 수 있어요. 아주 헷갈리지 않나요? 물론 그래픽은 깨집니다. 확대를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하지만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핸드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 같아요. 이렇게 키보드도 쓸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한영 키가 안 먹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하셔야 됩니다. 다들 영어 할 줄 알죠? 저도 hello, I'm 영미 이런 거밖에 못합니다. 반가 반가 요 정도. WASD 이 방향키는 적용이 돼요. 근데 점프가 스페이스바잖아요. 점프가 안 됩니다. 이 상태로 화면 전환을 할 때는 마우스로 꾹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은 뷰를 바꿀 수 있고요. 이 상태에서 주먹, 점프 이렇게 이 아이콘들을 직접 눌러서 게임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덱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핸드폰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는 알아서 다 먹어집니다. 아주 간편하죠? 덱스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덱스로 게임을 하지 않을까. 그러면은 뭐하러 모바일 게임을 하겠어요, 그쵸? 그러니까 일부러 지원 안 해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봐봐요, 벌써 쉽잖아요. 단축키도 다 된다 하면은 엄청 쉽겠죠? 아, 봐봐요, 한 방에. 와, 봐봐요, 이렇게 쉽습니다. 이러니까 일부러 덱스패드를 지원하지 않는 거겠죠? 반은 지원한 건데 반은 지원한 거지만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았다는 말인 거죠. 하면은 너무 정말 오바예요. 이 모바일 게임이랑 PC 버전 게임이랑 뭐 다를 게 없잖아요.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덱스패드 실험실을 통해서 배틀그라운드를 풀 화면으로 게임을 해봤습니다. PC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. 정말 키보드도 지원되고 정말 PC 버전 부럽지 않도록 모바일 배그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배틀그라운드가 아직까지 덱스패드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. PC 버전이랑 모바일 버전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.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이랑 덱스패드로 하시는 분들 간의 그런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질 것 같아요. 아, 이해는 된다. 왜 덱스패드를 지원하지 않는가? 궁금증이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. 한 번쯤 뭔가 시도해 볼 만은 해요.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더라도 덱스패드 지원되는 게임들도 많잖아요. 그런 게임 위주로 즐기시면 활용도 200%로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덱스패드를 사용해 봤습니다. 그 전 버전에 비해서 이 친구는 충분히 괜찮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완벽하게 터치패드가 지원돼서 스크롤이나 더블클릭, 창 옮기기 이런 것도 다 되니까 마우스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게 참 큰 장점이에요. 키보드만 연결해 놓으면 마치 하나의 PC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좀 아쉬운 점들은 있었어요. 터치패드로 이제 사용을 할 때 가로 방향이 아니라 이 세로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손이 약간 불편하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
이 덱스패드를 지원하는 어플이어야지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돼서 작은 화면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. 유튜브만 잘 보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은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덱스패드가 엄청나게 싸지 않아요? 2만 원대 중반이면은 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만약 이 덱스패드가 지원하는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쯤은 장만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덱스패드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모니터가 필요한 건 맞지만 PC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니터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괜찮은 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는 센스, 댓글은 힘, 구독은 사랑입니다. 그럼 여러분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